자, 손 올려보세요. 하이. 학생 안 해? 날씨가 많이 춥죠? 자, 이렇게 추운 날은 될 수 있으면 애롭게 앉지 말고 짝을 지어서 앉으세요. 외롭게 앉으셨네? 신경 쓰지 말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앞으로 늦게 오면 쎄려 죽여볼 겁니다. 4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40페이지를 펴보면 이렇게 써졌죠?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까? 이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확정돼서 하나요? 좀 불확정한 상태에서 하나요? 그렇죠. 불확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불확정한 법률 행위를 확정시켜 보려는 노력을 보여야죠. 왜냐하면 법률 관계를 맺었다면 될 수 있으면 효력이 있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확정한 법률 행위를 확정시켜 보려는 노력이 바로 법률 행위의 해석입니다. 근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뭐가 존재해야 되나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하면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자, 읽어보세요. 의사표시의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학문적 개념이고 관념적 존재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존재하겠죠. 그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좀 띄어서 보면 이렇게 써지죠.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으로 띄었을 수 있죠. 안 그래요? 띄었었어 그냥. 자, 그럴 때 법률행위의 해석에서는 의사가 의미하는 것과 표시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말합니다. 효과가 뭐죠? 결과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진실로 바라는 의사가 내심의 효과 의사입니다. 그 내심의 효과 의사를 그 사연에서 인정되는 상징적 기호체계, 예컨대 언어, 문자, 거동 등으로 표시를 하죠.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합니다?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아직 잘 못 알아먹겠으면 그대와 제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는 아파트를 팔겠다는 결과 발생을 의혹하려는 의사와 내 아파트를 1억에 사겠다는 결과 발생을 의혹하려는 의사를 갖죠. 여기까지가 의사 부분이고, 그것을 중개업자 앞에서 계약서라는 문서로 쓰죠. 그 문자로 표현한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는 거야? 표시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인데, 이쪽을 중시해서 해석한다는 말은 누구를 중시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표의자의 진의를 중시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니다, 문자로 써진 그 문자 자체를 중시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를 무슨 주의라 하면 될까요? 표시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을 좀 하겠어요. 질문을. 우리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예컨대 혼인, 이혼, 파양 이런 것은 철저히 표의자의 진의가 존중되는 영역이죠. 그러면 무슨 주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까? 의사주의에 따라. 이에 대해서 어음이나 수표, 증권 거래행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진의가 존중될까요? 아니면 그 액면에 써져 있는 문자 자체가 중시될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주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표시주의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법 선생이 강의하는 영역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도 상법상 무슨 증권거래행위도 강의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물권법과 채권법,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민사적 재산권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철저히
이쪽에도 빠질 필요 없고 이쪽에도 빠질 필요가 없고 두 개의 타협주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타협주의는 바로 무슨 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절충주의입니다. 자, 다만 우리 판례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찾는다고 표현을 해서 어디에 강하게 기운,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강하게 기울었어? 그래서 표시행위 하면 문자죠. 계약서에 써져 있는 문자로부터 추측하여 단정하는 효과의사를 찾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표의자의 순수한 주관적 의사라기보다는 그러한 문자로부터 그러하게 추단될 수 있는 결과 발생을 의욕하려는 의사니까 객관적 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적 의사? 객관적 의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과서를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제1로 무슨적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연적 해석을 하라. 그런데 자연적 해석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적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규범적 해석을 하라. 그러면 대간절 이 말이 뭔 말이냐. 자연적 해석은 이쪽을 중시하는 해석이고 이쪽 표자의 진위를 못 찾으면 이제 무슨적 해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자연적 해석은 당연히 어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관점일까요? 표의자의 관점일까요? 표의자의 관점이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로 크게 나눈다면 무슨 주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의사주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자연적 해석은 모든 해석의 제1기준이 됩니다. 어찌됐건 표의자의 진위를 찾는 것이 해석의 본질이겠죠. 그러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전부 다 자연적 해석을 제1해석으로 합니다마는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면 대표적으로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이 있죠. 자, 이것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이 처음부터 없죠. 자, 예를 들어 나 죽으면 나의 사랑하는 아가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남긴다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가라는 단어가 뜻하는 상징적 기호체계는 뭔가요? 유아를 뜻하죠. 그죠? 근데 그 유아를 찾고 있으면 바보죠. 그러면 표의자의 진위가 바로 유언자 아니겠습니까? 유언자는 대간절 누구를 아가라고 지칭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지가 초점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까? 며느리를 아가라고 했는지, 막내 아들을 아가라고 했는지, 그에 따라서 표의자의 진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연적 해석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자,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한자 뜻풀이를 해봅시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는 원칙이죠.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계약서상 표시를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잘못한 자가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없다고 써놨으니까 뭔가 억지 쓰는 느낌을 받죠. 예, 여기에는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야 문장이 됩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에는 뭐가 생략됐냐? 이 법률관계 당사자가 바로 효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의사에 뭐가 있다면, 합치가 있다면 혹시 표시는 잘못돼도 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효과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즉 결과 발생을 의욕하려는 의사를 둘이 서로 맞춰놨다면 혹시 계약서상 표시를 잘못돼도 그건 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기상 두 사람이 피아노 100대를 사고 파는 거래 계약서를 쓰고 테러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속인들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인정합니까? 자, 그럴 때 피아노의 상징적 기호체계는 영창 피아노 빵빵빵 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무기상들이 피아노 100대를 거래할 이유는 없죠. 인정합니까? 표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진위는 뭐였을까요? 무기상들의 은어는 피아노가 기간단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뭘 거래해야 되죠? 갑자기 생뚱맞게 피아노를 거래한다는 것은 표시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거죠. 뭐가 거래되어야 맞아요? 기간단촉 100자루가 거래되어야 논리가 맞죠. 인정합니까?